안녕하세요, 여러분. 워드 프로세서 실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2021년 B형 문제를 수업했었죠. 오늘은 표와 차트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맞춰서 완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오늘 수업을 들은 후에는 꼭 30분이라는 시험 시간에 맞춰서 B형을 실습해 보기 바랍니다. 그럼 9번 표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를 만들 때는 표의 너비와 높이를 미리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었죠. 표는 입력해서 표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를 만들 때 줄 개수와 칸 개수를 지정해 주고 크기까지 지정을 해 주기 바랍니다. 크기를 지정할 때는 너비 임의값, 높이도 임의값으로 바꿔서 크기를 꼭 지정을 해주고 글자처럼 취급도 꼭 체크를 해주기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표가 완성이 됐고요. 표 클릭해서 오른쪽 마우스 개체 속성으로 들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셀의 안 여백을 설정하기 위해 여백 캡션에서 왼쪽과 오른쪽을 2mm로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설정. 그 다음 이 전체 행 높이를 같게 변경하기 위해서 표를 블럭 설정한 상태로 오른쪽 마우스 셀 높이를 같게를 체크해 줍니다. 그리고 테두리를 설정해 주기 위해 오른쪽 마우스 셀 테두리 배경으로 들어가 줍니다. 표의 안쪽은 실선 0.12mm니까 그대로 둬도 되고요. 표 바깥의 위쪽과 아래쪽은 실선 0.3mm로 수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실선 굵기는 0.3mm 위쪽과 아래쪽을 클릭해서 적용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표 바깥의 왼쪽과 오른쪽은 선 없음으로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 한 부분 해제시켜주고 종류를 선 없음 왼쪽과 오른쪽을 체크해서 적용을 눌러줍니다. 설정. 그리고 이 부분도 바꿔줘야 되겠죠? 이렇게만 블록 설정한 상태로 역시나 오른쪽 마우스 셀 테두리 배경 각 셀마다 적용. 종류는 이중실선입니다. 위쪽과 아래쪽이고요. 굵기는 0.5mm. 설정 눌러주면 테두리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제목행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제목행 블록 설정한 상태로 오른쪽 마우스 셀 테두리 배경 각 셀마다 적용. 이번엔 테두리가 아닌 배경으로 들어가 줘야 되겠죠? 배경 체크. 배경의 색깔은 초록색입니다. 초록색 RGB 값 한번 확인해 주고요. 설정. 글자 모양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모양은 휴먼 고딕. 진하게 체크를 해줍니다. 그리고 글씨의 색깔은 하얀색입니다. 합계행도 설정을 해줄게요. 합계행 체크. 오른쪽 마우스 셀 테두리 배경 각 셀마다 적용. 이번에는 하얀 색깔 15% 어둡게입니다. 15% 어둡게 체크를 해주고요. 글자 모양은 진하게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 합계를 구해줘야 되겠죠? 블럭 설정해서 어떻게 합계를 구해줬었죠? 오른쪽 마우스 블록 계산식에서 블록 합계를 통해서 합계를 손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 표의 정렬 방식은 가운데 정렬이라고 나와 있네요. 표 옆에 커서를 두도록 해주고 가운데 정렬을 눌러줍니다. 이렇게 하고 맨 마지막으로 내용을 정렬시켜 줘야 되겠죠? 제목행은 가운데 정렬이었고요. 합계 셀도 가운데 정렬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용의 길이가 같은 문자죠. 이 경우에는 가운데 정렬이었습니다. 이 숫자 부분은 지금 내용의 길이가 서로 다릅니다. 이때는 오른쪽 정렬로 지정을 해줍니다. 다시 한번 표 데이터 정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행과
첫 번째 열의 마지막 행에 있는 이 셀은 가운데 정렬입니다. 그리고 내용의 길이가 서로 같은 문자인 경우에는 가운데 정렬입니다. 만약에 이 문자가 길이가 서로 다르다면 왼쪽 정렬로 바꿔줘야 됩니다. 내용의 길이가 서로 다른 숫자인 경우에는 오른쪽 정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9번 표와 10번 블록 계산식까지 완성이 됐고요. 11번 표의 캡션을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표 안에 커서를 둔 상태로 이 오른쪽 부분을 클릭해 주면 캡션이 나와 있습니다. 캡션의 위치는 아래쪽입니다. 이 필요 없는 내용은 지워주고 데이터를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UN 라는 데이터를 입력해주면 캡션까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12번 하이퍼링크를 입력해 줄 건데 이 부분에 하이퍼링크를 설정해 줘야 되겠죠. 블럭 설정해 주고 오른쪽 마우스 하이퍼링크를 체크해 줍니다. 하이퍼링크의 연결 대상은 웹주소입니다. 이 웹주소에 나와 있는 주소를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넣기 해주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글씨가 바뀌고 하이퍼링크가 설정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이퍼링크는 앞에서도 설정했지만 눌렀을 때 즉시 연결된 주소로 이동을 시켜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제 13번 차트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건 정답지를 보고 표에 어떤 데이터가 차트를 만들 때 쓰였는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럼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미국, 한국의 데이터가 쓰였고 2019년 증감까지의 데이터만 필요한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필요한 부분만 블록 설정을 해주고 오른쪽 마우스 차트를 클릭해 줍니다. 이번에 차트의 종류는 두 가지입니다. 이중축 꺾은 선과 세로 막대 혼합형인데 먼저 세로 막대형을 체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차트와 차트 데이터 편집 창이 만들어지죠. 이번엔 데이터 편집 창을 바로 끄는 게 아니라 필요 없는 부분을 지워줘야 됩니다. 지금 차트에 독일 데이터는 들어가 있지가 않죠. 그래서 독일행을 체크해주고 오른쪽 마우스 지우기를 눌러줍니다. 그 다음 이 편집창을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의 크기를 변경해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마우스 개체 속성으로 들어가서 기본 크기의 너비를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80mm, 높이는 70mm, 크기 고정을 눌러줍니다. 여백 캡션으로 가서 본문과의 배치는 잠시만요. 기본에서 다시 위치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본문과의 배치는 자리 차지, 여백 캡션으로 가서 위쪽 5mm, 아래쪽 7mm로 수정을 해줍니다. 설정. 그럼 이렇게 차트가 만들어지고요. 이 차트의 종류를 한번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증감 부분을 꺾은 선형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클릭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차트 요소에서 계열 증감을 클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트 종류 변경으로 가서 꺾은 선형으로 바꿔줄 건데 지금 보면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죠.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정답지랑 조금 다르죠. 이 증감 계열을 다시 한번 선택을 해주고요. 오른쪽 마우스 데이터 계열 속성으로 가서 보조축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보조축을 지정하면 이렇게 보조축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제목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목이 없기 때문에 구성을 추가해 줘야 되겠죠? 차트 구성 추가, 차트 제목 위쪽, 차트 제목 클릭해주고 오른쪽 마우스 데이터 편집으로 들어가서 데이터 편집이 아니네요. 제목 편집으로 들어가서 국가별
1위 품목수. 그리고 글꼴은 보통 모양 10포인트로 설정을 해줍니다. 설정. 나머지 글씨체들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글자 모양 편집. 이번에는 보통 모양의 9포인트입니다. 아랫부분도 바꿔주도록 할게요. 클릭이 안 되면 이렇게 차트 요소를 선택해 주도록 합니다. 항목축 오른쪽 마우스 글자 모양 편집 9포인트. 보조축도 9포인트. 범례도 9포인트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지금 범례의 위치가 오른쪽이 아닌 아래쪽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러면 차트 구성 추가해서 범례의 위치를 아래쪽으로 수정을 해줍니다. 지금 보면 이제 차트가 정답지와 똑같이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트의 위치를 표 아래쪽으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이럴 때는 차트를 오른쪽 마우스 오려두기를 해주겠습니다. 아니면 단축키 컨트롤 X를 이용해서 오려주기를 해주고요. 표 아래에 가서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차트의 위치가 표 아래 단락에 위치하게 수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14번 쪽 번호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쪽 번호는 쪽에서 쪽 번호 매기기에 들어가서 바꿔줬었죠. 쪽 번호의 위치는 지금 오른쪽 아래입니다. 설정. 번호 모양은 숫자, 아라비아 숫자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줄 번호까지, 줄표까지 넣어져 있습니다. 시작 번호를 지정해 줄 건데 시작 번호를 정답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4로 지정을 해서 넣기를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쪽 번호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15번 머릿말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쪽에서 머릿말, 꼬릿말. 머릿말을 체크해 주고요. 만들기. 머릿말의 데이터는 수출, 경쟁력, 현황입니다. 머릿말의 글씨체는 맑은 고딕이네요. 글씨 포인트는 10포인트, 속성은 진하게, 글씨의 크기는 초록색입니다. 오른쪽 정렬 눌러주고 닫기 눌러주면 머릿말이 완성이 되죠. 이제 마지막이에요. 16번 꼬릿말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쪽에서 머릿말, 꼬릿말, 꼬릿말로 가고요. 만들기. 꼬릿말의 데이터도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무역연구원 제38권 제45. 꼬릿말 글씨체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함초롬 도둠. 함초롬 도둠. 글씨 속성은 진하게. 글자의 색깔은 검은 군청입니다. 지금 없으니까 얘를 오피스로 바꿔줘야 되겠죠? 검은 군청 체크. 가운데 정렬 눌러주고 닫기를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꼬릿말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B형이 다 완성을 했는데요. 한번 지금까지 배운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제일 처음에 만들 때 너비와 높이를 지정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표 만들기에서 크기 지정을 꼭 해주고 글자처럼 취급도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표에서 가장 많이 깜빡하는 부분이 이 표 자체의 정렬을 까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마지막까지 천천히 차근차근 해서 실수하는 부분이 없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모든 셀의 안 여백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표 자체를 클릭한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개체 속성으로 들어가서 여백을 지정해 줬었죠. 테두리를 바꾸는 방법은 표를 블록 설정해서 오른쪽 마우스 셀 테두리 배경에 들어가서 테두리를 지정해 줬습니다. 이 합계를 구하는 방법은 블록 설정한 상태로 오른쪽 마우스 블록 계산식에서 지정을 해줬었죠.
이 캡션을 넣는 방법은 표를 클릭한 다음에 캡션으로 가서 위치를 지정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지정 방식은 까먹지 말아야 되는데, 내용의 길이가 서로 같다면 가운데 정렬, 내용의 길이가 서로 다르다면 문자인 경우에는 왼쪽 정렬, 숫자인 경우에는 오른쪽 정렬로 정렬 방식을 꼭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하이퍼링크를 입력하는 방법은 블록 설정에서 오른쪽 마우스 하이퍼링크를 들어가서 지정을 해줬었죠. 차트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표와 차트를 비교해서 어떤 데이터만 넣어줘야 될지 꼭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차트의 종류가 이렇게 여러 가지인 경우에는 우선 차트를 만든 다음에 차트 종류 변경을 해주고, 오른쪽 마우스 보조축 지정을 해주는 것까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차트의 글씨체도 빼먹지 않게 수정해 줄 수 있도록 할게요. 이제 쪽번호와 머릿말, 꼬릿말은 다 쪽에 들어가서 했었죠. 그래서 쪽번호 매기기에서 번호 위치 잘 지정을 해주고요. 번호 모양과 시작 번호 지정해주면 됩니다. 머릿말과 꼬릿말도 쪽에서 머릿말, 꼬릿말 들어가서 지정을 해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서 B형까지 풀이를 다 완성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실습을 꼭 해서 시간 안에 연습할 수 있도록 많이 연습하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았습니다.